1월 15일 데이비초의 부동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애틀의 요즘 날씨가 정말 예년 같지 않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거의 비가 매일 오다시피 하는 그런 날이 연속이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지금 현재 계속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한 10일 정도도 비 예보가 없습니다. 이렇게 날씨는 여기는 좋지만 동부를 포함한 남부에는 엄청난 혹한에 시달리고 있고, 또 이쪽 서쪽에서도 LA는 지금도 역시 와일드 파이어 안에 있습니다. 벌써 12,000세대의 집이 이미 전소가 됐고 지금도 계속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네요. 특히 2015년 들어와서는 정말 많은 사건들이 끝이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베이비 부모들이 소유한 주택이 전체 54%가 넘고, 베이비 부모들은 별로 움직일 생각이 없는 데다가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마켓에 매물로 나오는 것이 없고, 또 반대로 기준금리가 높아지고 또 시장금리 역시 높아진 상태라서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건축융자 하기도 힘든 데다가 이자율이 높아서 지금 현재는 현지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로 인해서 새로 공급되는 주택도 예년에 비해서 훨씬 적고, 반면에 그런 와중에도 젊은 세대들은 그들의 보금자리를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말 많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없어서 이 공급이 부족하고, 또 수요 역시도 지금 기준 모기지 이자율이 높은 관계로 주택 구입을 미루고 있는 수요층들이 있는데, 이 두 사이의 갭을 메꾸는 일은 아마도 새 정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불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죠. 1월 20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는데, 정말 주택 쪽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으실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분명한 것은 부동산 개발업자로서의 경험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알고 이에 알맞은 대책을 내세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거는, 시애틀에 밀레니엄 세대가 몰려온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밀레니엄 세대가 몰려오는 데에는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직장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선결되는 그 원인은 아무래도 미국 내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는 주 중에 그나마 갈 만한 곳이 이 워싱턴 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내에는 그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는 주가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세대가 갈 만한 곳은 뭐 알다시피 여러분, 알래스카가 뭐 나쁘다는 곳이 아니라 알래스카에 아무래도 경제가 약하죠. 그나마 갈 만한 곳이 플로리다, 네바다, 뭐 텍사스, 워싱턴 이런데, 사실상 IT 잡이 있는 주는 사실상 이 두 개 주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텍사스는 또 한참 붐을 이뤘지만, 요즘에는 또 텍사스를 떠나서 다시 시애틀로 오는
인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다는 것이 굉장한 강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가 워싱턴 주죠. 그 다음에 네바다주, 텍사스, 플로리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딘가요? 와이오밍이고 여기 노스다코타 있죠. 요 주만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알래스카들 포함해서요. 당연히 이 주로 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다음은 그 최근에 뉴스에 등장한 시애틀의 밀레니엄 세대들이 몰려온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시애틀의 이 밀레니엄 1981년부터 1996년 지금으로 말하면 25세에서 44세의 젊은 층들이 가장 매력적인 미국 내 거주지 5곳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됐다고 합니다. 이미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가장 매력적인 거주지로 지목된 데에는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한 해 동안 8만 6천 명이라는 밀레니엄 세대가 시애틀로 이주했는데 전체 도시의 11.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그들 전문직 종사자와 그들 가족들이 이곳에 얼마나 매력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시애틀은 뭐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마존의 본사가 있고 또 기술, 의료, 전자상거래 등 각종 그 테크 기업들이 풍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시애틀 에리어 테크 임플로이 해서 나왔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마존.com 이 시애틀 테리 애비뉴에 본사가 있고 이곳에 6만 5천 명, 6만 5천 진짜 많죠. 근데 회사 전체 사이즈는 1.5 밀리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시애틀에 가장 고용이 많은 테크 회사죠. 두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53,625명.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레드먼드에 있고 여기 아마존은 시애틀에 있지만 최근에 굉장히 벨뷰를 확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벨뷰에도 아마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메타,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메타가 8,0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구글 7,000명. 그 다음에 팩토리아이죠. 팩토리아에 본사가 있는 T-모바일이 5,888명. 그 다음에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가 켄트에 있는데 4,255명. 그 다음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벨뷰에 있습니다. 여기도 4,000명이 넘고 salesforce.com 여기도 벨뷰 다운타운에 있는데 3,654명. 제가 과거에도 이 정도의 데이터는 알고 있었지만 눈에 두드러지는 데이터가 뭐냐면 벨뷰 쪽으로 굉장히 확장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다행한 일이지만 벨뷰는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굉장히 비싼 지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한 수요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8개 회사를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 순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옛날에 벨뷰에 있었다가 지금은 다운타운 시애틀로 이주한 익스피디아.com이 있습니다. 익스피디아.com이 3,290명. 다운타운 벨뷰에 있다가 시애틀로 이사를 갔고 그곳에 지금 이제 자리 잡고 있고 얼마 전에 또 뉴스에 있었던 애플이 2,000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애플은 최근에 그 과거에 페이스북이 썼던 그 자리를 다시 리스를 했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좀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라는 이게 에런 머스크의 회사죠. 그 전체 직원이 13,000명 중에 2,000명이 이 레드몬드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그래서 스페이스X가 지금 레드몬드에 있다. 레드몬드 역시도 벨뷰와 가까운 생활권에 있고, 그 다음에 넘버 12 존스 LLC 이거는 아번에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이 회사가 뭘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로 Accenture 시애틀에 있고 1,900명이 일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this 레드먼드에 1,540명, Zillow 시애틀에 1,500명, 그 다음에 다큐사인 1,500명이 시애틀에 1,415명.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SAP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벨뷰에 또 1,400명이 일하고 있네요. 저도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컴캐스트, 그 다음 우버도 시애틀에 1,285명이나 일하고 있고, 틱톡, 지금 뭐 에런 머스크가 산다고 하는 중국 회사죠. 틱톡이 또 벨뷰에 1,282명이 일하고 있고, F5 네트워크 시애틀에 원래 기존에 있었던 회사고요. 어도비 여기도 시애틀에 1,000명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시트 이것도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벨뷰에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리스 컨트롤 했던 포켓몬이 벨뷰에 885명이 들어와 있고, 번지 잉크 이건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벨뷰에 850명이 있습니다. 정말 작은 벨뷰에 이렇게 많은 인플로이가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자, 그다음 인텔이 시애틀에 800명. 그 다음에 스노우플레이크라고 얼마 전에 그 리스 컨트롤한 회사인데 클라우드 회사죠. 여기도 역시 벨브입니다. 그 다음에 알바라라는 회사, 이 회사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700명이 되고요. 요새 좀 굉장히 뜨거운 이슈 엔비디아도 레드먼드에 70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피치북 시애틀에 618명, 고데리 400명, 뭐 라이엇 게임, 자나 시스템, 뭐 기타 등등 해서 이제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인원만 해도 정말 엄청난 인원이죠. 이 많은 인원들이 자 시애틀에 또 혹은 벨뷰에 베이스를 두고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엄청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이 사람들이 또 거기에 엄청난 거주 수요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집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미 설명드린 대로 대부분의 셀러들이 별로 팔 생각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적어도 이 데이터만 놓고 보더라도 벨뷰 지역에는 집을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집을 찾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지금 뭐 모기지가 높건 어쨌든 간에 최근에 AI 쪽에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시애틀의 자동차 소유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가장 큰 이유가 시애틀에 이제 아마존이 복귀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애틀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동차 소유가 미국에서 많지 않은 도시별로 보면은 뉴욕
워싱턴 DC,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발티모어, 시카고, 클리블랜드, 시애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20%. 그럼 이 사람들은 시애틀에 살고 직장에 일을 하면서 차가 없다는 얘기는 뭔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죠. 자, 이 미국 전체 지역에서 이쪽 끝에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왜 그 쇼라인에 대해서 그동안 모든 포커스를 들였냐면 이런 트렌드 속에 시애틀이 있기 때문에 시애틀이 계속 사람은 늘어나고 또 이렇게 시애틀의 교통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차를 갖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런 트렌드에 입각해서 제가 쇼라인의 투자 대상들을 계속 안내해왔던 것이죠. 어쨌든 이런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시애틀시 다운타운에 있는 지역만 그렇게 요 지역만 지금 유난히 차가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쇼라인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사실상 오늘 아침에 그 인플로이먼트 데이터 나온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오늘 그 CPI 레이트이 나왔죠. 자, CPI 레이트이 자, 작년에 그 소비자 물가가 3.2%였는데 그보다 더 낮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 당연히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물가 상승률이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도가 없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아침에 주식이 굉장히 상승했죠. 그래서 일단은 주식이 상승하고 기업이 잘 돌아간다는 얘기, 또 불과 얼마 전에는 12월에 고용률이 25만 6천 명이나 있었다. 예상보다 10만 명이 넘게 기록하고 미국은 현재까지는 아주 좋은 상태로 유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4.1%에 있고요.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살짝 얼어붙은 것 같긴 하지만 셀러와 바이어의 갭을 메꿔지는 일들이 생기면 분명히 부동산 시장은 호황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은 몰라도 이곳 시애틀 지역은 인구가 기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부동산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부동산에 대한 매물 없이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